네, 더불어민주당의 8.25 전당대회가 아흘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선 레이스가 이제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당권을 향한 경쟁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당대표 도전에 나선 송영길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어렵다는 컷오프를 뚫고 본선에 진출하셨습니다. 그 당초 목표가 예비 경선 후보 출마 선언으로 준비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목표는 이룬 셈이시네요. 이제 시작이죠. 예, 네. 그러시군요. 더 큰 목표가 나왔는데 당권 도전에 나서면서 세대 교체 카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로서는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제가 재수생입니다. 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 부도 위기에 인천을 구했던 종합 행정 경험을 가진 게 큰 현재 상황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가장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상 외교를 뒷받침해 왔기 때문에 가장 당정청 간에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장점은 제가 젊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젊은 민주당, 역동적인 민주당을 만들겠다. 제 슬로건이 평화경제통합, 젊은 민주당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서 예. 남은 9일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에 SNS에 보니까 팔굽혀펴기 사진 올리셨는데 그런 뭐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럼? 아무튼 그런 역동성을 예. 이제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제가 또 팔굽혀펴기를 좋아해서 예. 기를 받으려고. 지금 또 화면에 사진이 나가고 있네요. 예. 네, 또 몇 젊은 개나 권리당원과 또 보통 20개씩 합니다. 예. 네, SNS 선거전도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진표 후보는 진표TV, 또 이해찬 후보는 띠동갑 내기 가야기 같은 이 콘텐츠로 표심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송 후보님이 그동안 지적했던 그 올드보이 이미지를 좀 타파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젊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려는 노력은 좋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이제 평소에 얼마나 해왔는가 그리고 이후에 누가 잘할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사실 이번 당대표를 뽑는 두 가지 기준이 하나는 어떤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잘 합이 맞아서 조화가 돼서 이 난국을 돌파할 것인가 네. 하고 두 번째는 21대 총선에 어떤 민주당의 당대표 얼굴을 세워야 과연 우리 당이 지지도가 상승하고 총선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 두 가지 기준에 제가 맞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전대 레이스가 종반으로 들어서면서 당권 경쟁이 관리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송 후보께서는 어제 한 인터뷰에서 추미애 당대표가 이해찬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기자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기자들 사이에 다 공지의 사실인데 아무튼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예. 예, 또 예비 경선에서 아니 추미애 예. 대표께서도 개인으로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아시다시피 추미애 현재 당 대변인 김현 대변인이 사실상 이해찬 대변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자들 사이에서 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자, 예비 경선에서 탈락한 이종걸 박범계 의원 그리고 또 우원식 의원도 공개적으로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요. 또 친문 핵심으로 불렸던 전해철 의원도 김진표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일단 송 후보님께서 선관위에 이걸 좀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뭐 유권 해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텐데요. 그게 당헌 당규상 그걸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찌됐건 이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서 새 후보가 같이 그 기준에 맞춰 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해찬 대세론 이런 얘기가 있어서인지 송 후보께서는 유독 이해찬 후보에 대해서 날선 공격을 하고 계시고 또 네거티브 공세에 유감을 표한다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 이해찬 후보를 가수 남진과 비교하셨고 그 지금의 전성기인 BTS와 비교할 수 없다. 방탄소년단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탄소년단 송영길 후보께서는 그 방탄소년단에 좀 비유를 하신 건가요? 제가 방탄소년단 팬입니다, 제가. 네. 제 칼라리도 페이클럽으로 해놨어요. 예.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BTS라고 감히 비교한 건 아니고 예. 그 때가 있다는 거죠. 남진 선배님이 최고의 전성기였던 때가 있잖아요. 한때 전성기가 계속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남진 가수님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 거 보면 참 훌륭하다. 저렇게 자기 관리를 하시고 대단하다 박수를 치지만 전성기는 아니잖아요. 이천수, 뭐 박지성 예.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 이제 뒤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축구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프랑스 축구가 사실 우승하게 된 것도 이미 네이마르, 호날두, 메시가 은퇴하고 지금 그리즈만, 음바페, 이제 포그바 같은 젊은 신세대가 나오는데 마라도나를 벤치에 앉아 있는 마라도나를 데려올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손흥민이 뛰고 있는데 이천수나 박지성을 데려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를 말한 것이고 이해찬 후보님께서 최전성 이런 노무현 대통령 때였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는 송영길이 맞다. 이것을 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해찬 후보 측의 네거티브 선거 유감 표명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당 대표 선거는 이 정도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예. 아니 당 대표 선거는데 덕담만 하다가 선거 끝나면 뭐가 되겠어요. 일단 쟁점을 가지고 논쟁하는 거고 제가 네거티브가 아니라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공개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이해찬 후보님께서 3번 탈당한 문제 네. 이거를 지적한 것이고 탈당한 게 다 이유가 있지만 억울하다고 다 탈당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정청래 의원 비유도 들었고 강기정 의원이나 최근에 박수현 전 청와대 예. 대변인 다 억울한 게 있지만 당을 위해서 그걸 참고 또 당을 위해서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후보 선거운동까지 해줬잖아요. 예. 그런데 이해찬 후보께서 3번이나 탈당하는 걸 가지고 과연 당을 이끌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죽은 세포 논란 가지고 무슨 그 네거티브라 그러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그냥 일반 생물체의 세포가 소멸하고 생성되는 신진 대사를 비유한 것이지 그거를 전혀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각 후보의 지역 기반을 보면 송 후보께서는 호남이시고 또 김진표 후보는 경기, 이해찬 후보는 충청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민주당 권리당원 가운데 호남 출신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어드밴테이지를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 호남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예. 호남 출신 대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잖아요. 개혁적인 예. 그런 에너지가 있고 저는 비단 호남뿐만 아니라 부울경에서 제가 인기도가 1등입니다 지금. 네. 제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강원, 대구, 경북에서 엄청난 기대가와 열망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동의 경제권이 북방경제랑 연결돼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거든요. 울산, 포항 다 마찬가지고 속초. 제가 당대표가 되면 동해선, 경원선을 반드시 뚫어내고 어제 예. 대통령께서 6개국 철도 공동체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 제가 평소에 주장한 것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잘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번 선거 전체 판에 대해서요. 이 당대표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누가 친문인가를 뽑는 것 같다 이런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언론이 항상 나오는 이야기고 몰래 수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프레임을 만드니까 그렇지.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가지고 그거를 누가 과연 적합한 파트너인가 그건 당연한 경쟁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주장이 김진표, 이해찬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중요 역할을 맡으셨던 분들이고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는 송영길이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가장 최근까지 러시아 특사로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시대로 와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는 것이죠. 예. 이제 본선에 진출하셨는데 앞서 이제 공약을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공약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평화경제 통합을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뒷받침해서 개성공단 복원, 금강산 복원이나 남북 경제협력을 복원시키고 나진 핫산 프로젝트를 복원시켜서 예. 철도가스 전력을 북방경제랑 연결시키는 큰 프레임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제가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는데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저의 정책 대안입니다. 오늘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 축사에서 그 남북 경협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송 후보님께서 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또 역임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대통령님과 긴밀히 상의하면서 같이 공감대를 가져왔던 사안들입니다. 이 북방경제 나인브리지 프로젝트를 필요로 해서 네. 특히 이 철도 문제는 제가 가장 중점을 뒀기 때문에
OSJD라고 국제철도기구연맹에 우리가 최근에 북한이 동의해서 가입을 했어요. 예. 네. 그리고 나진 핫산 프로젝트를 복원하기 위해서 제가 러시아 협력을 얻어서 러시아 특별 열차를 타고 해방 이후 처음으로 정부 고위급 인사로 그 두만강을 그 철교를 제가 넘어서 나진항까지 다녀왔잖아요. 이런 강력한 추진력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구상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선거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드루킹 특검이나 이재명 경기지사 거친 문제 등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들이 좀 산적해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문 후보의 지지율은 물론 그 민주당 지지율 역시 최저치를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신지요? 일단 드루킹 사건을 가지고 예.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특검이 했는데 예. 대단히 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어젯밤에 제 입장을 올렸는데 그 드루킹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기초해서 한 이 매크로 댓글의 공범으로 영장 청구를 했는데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절치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도지사 건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처리하자 이런 입장으로 그것을 당내 경선의 쟁점으로 삼아서 더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 지금 이번 경선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구상을 뒷받침해 갈 것인가 이런 정책 경쟁을 하자 이런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당대표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인데 만약에 좀 당선이 되신다면 앞으로의 당정청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포부가 있으신지요? 그동안 당의 존재감이 약했습니다. 청와대나 이 정부에 그대로 이 주도에 그냥 끌려가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우리 129분의 훌륭한 국회의원님들의 그런 역량이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서 당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관료들이 책상에서 하는 정책의 어떤 갭을 풀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세 누진 과세 같은 경우도 너무 좀 바로바로 처리가 된 게 늦는 감이 있고요. BMW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민생 현안에 대해서 당이 주도해서 바로바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제 선거가 아흐레 앞으로 다가왔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으신지요? 이미 이제 예. 기세를 잡아서 계속 네.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내일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인천 대회가 또 제가 정치적 고향인 인천에서 하기 때문에 큰 힘을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모레 이제 경기 서울 대회를 치르고 나면 승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하는지, 왜 내가 적임자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15년 전에 이미 다 기회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당대표, 국무총리, 부총리 다 했는데 또 그렇게 사람이 없었어야 되느냐. 준비된 송영길 4선 국회의원과 인천광역시장으로 경험을 쌓았고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왔고 또한 변호사로서 법률적 지식을 갖춰서 입법, 사법, 행정을 경험한 젊고 역동적인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집권 여당이 든든한 우리 국민들, 서민 대중의 버팀목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반드시 새로운 한반도 평화 경제 구도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도전에 나선 송영길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